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여러분들의 경찰 공무원의 꿈을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탈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42강 수업이죠. 이번 42강 수업도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수업을 진행합시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제 41강 수업에 이어서 이번 42강 수업에서도 생활안전 경찰 활동, 그 중에서도 아동, 여성, 청소년 경찰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제 규정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오는 기출 문제들은 하나같이 모두 주옥 같은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일 지문, 동일 문장이 반복돼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여성, 청소년 경찰 업무의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모두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458페이지에 576번 문제부터 이번 42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76번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란, 자, 여러분들 당연히 일단 가정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겠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O가 되고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바로 가정구성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2번을 보시면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당연히 포함되죠. 우리 가정폭력범죄 중에 부부폭력범죄가 제일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혼 관계에 있던 경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도 O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 보기 지문 보시면 바로 파악되시죠?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보시면 여러분 명예훼손, 가정폭력입니다. 약취유인, 여러분들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세 가지. 제가 뭐라 그랬죠? 약취유인, 인질강요, 중손괴체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약취유인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물손괴 해당되죠. 다만 중손괴죄는 해당하지 않죠. 상해, 공갈,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한다. 여러분 약취유인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X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4번을 보시면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 경우에 가정폭력 범죄의 경중을 일단 현장 등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해당 가정폭력 범죄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말고 법원에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도 O가 되겠습니다. 576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7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가 엄청 길죠? 지문도 엄청 깁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읽어보면 답이 눈에 보입니다. 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역시 반복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연령 규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8세
미만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1번 볼까요? 여러분들 형의 가중처벌인데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있죠. 그 신고 의무자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죠. 즉,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자는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그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의 가중처벌 특례입니다. 그래서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아동학대 현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동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발견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여러분들 즉각 출동하고 난 이후에 즉시 응급조치해야죠. 맞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응급조치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죠. 응급조치에는 일단 여러분 제지해야죠. 그 다음 여러분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시켜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해당 아동 등이 맞거나 등등 아동학대를 당했기 때문에 보호시설로 인도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맞아서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의료 조치를 위하여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야죠. 응급조치의 유형 4가지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가 있네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X입니다. 의료기관으로 인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여러분들 어떠한 내용이냐면 바로 임시조치에 해당합니다. 임시조치에도 해당하고 긴급 임시조치에도 해당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응급조치 유형 중에 격리조치죠. 여러분 격리조치의 기간은 일단 72시간을 넘을 수는 없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연장 규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죠.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은 O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판사의 임시조치 내용입니다. 판사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의 임시조치의 내용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행사의 제한,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거나 후견인이 아동학대 행위자면 친권 또는 후견을 제한해야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아동학대 행위자가 상담 또는 교육을 받도록 위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심각할 경우에는 경찰관서, 유치장, 구치소 등에도 유치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판사의 임시조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와 지문은 상당히 긴데 응급조치의 유형 4가지 우리가 이미 앞서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78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폭력 범죄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것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들 1번 봅시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자, 여러분들 명예훼손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죠. 재물손괴, 강간, 주거침입 모두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지문을 보면서 반대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세 가지 약취유인, 인질강요, 중손괴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재발 우려 그리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직권,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 임시조치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5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여러분 이 3번이 뭐냐면 수강명령이에요. 어떠한 수강명령? 가정폭력 방지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이죠. 맞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 병가할 수 있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가정폭력 범죄 중에서 아동학대 범죄, 대표적으로 아동 혹사도 있었죠. 이러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을 우선 적용합니까? 아니죠.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 중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죠. 청소년 보호법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이 X입니다. 여러분 4번이 너무 명백하게 X라서 이런 문제는 답을 찾아내기가 너무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79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청소년 보호법 상에 보면 일단 연령 규정 청소년 보호법이 나왔으니까요. 19세 미만이죠. 자, 여기서 청소년 유해업소. 자, 그러면 청소년 유해업소는 여러분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첫째, 청소년 출입도 금지되고 고용도 금지되는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가 있죠. 두 번째,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청소년의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가 있죠. 여러분 이거 두 가지 구분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청소년 유해 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을 보시면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출입도 금지되고 고용도 금지되는 업소.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청소년 유해 업소는 이렇게 구분되는 거 맞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업소의 구분. 여러분들 이 업소의 구분은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이러한 형식적 행위와 상관없이 판단 기준은 실질적인 영업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2번은 5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준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데 실제로는 노래 연습장만 하고 있다면 노래 연습장 준수 사항만 지키면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한번 다루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사행행위 영업, 뭐 도박장 이런 게 대표적인 예죠. 자, 사행행위 영업은 청소년이 출입도 하면 안 되고 고용도 하면 안 되죠.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청소년은 소주방, 호프, 카페, 자 여러분들 이런 곳에 출입할 수 없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경우는요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하지 청소년 출입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페 가서 차 마실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X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여러분 580번 보겠습니다. 자, 실종 아동 등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 자, 여러분들 실종 아동 등 실종 당시 18세 미만이죠. 자, 용어 구별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1번 보겠습니다. 가출인. 여러분 가출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연령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 전체를 바로 가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명확하게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장기 실종 아동 등 바로 48시간이 나와야죠. 보호자로부터 신고 접수 후 48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는 찾는 실종 아동이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보호 실종 아동 등. 여러분 이 보호 실종 아동 등은요. 일단은 여러분들 보호자 확인 안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호자가 확인되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어요. 보호 실종 아동 등은요. 보호자 미확인 상태고요. 플러스 경찰 관서 등에서 보호하는 경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발견지. 여러분 발견지 이꼬르 보호 중인 장소. 맞죠 여러분?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용어 개념은요. 일일이 다 암기하면 좋긴 좋죠. 그런데 그게 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요 용어 등을 잘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익숙하니까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나름대로 공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81번 볼게요. 자, 581번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중에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만 고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보시면 여러분 기읍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자, 여러분들 이거 출입도 금지되고 고용도 금지됩니까? 이것은 고용금지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X입니다. 출입은 가능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일반 게임 제공업. 여러분 이 일반 게임 제공업은요. 여러분들 청소년 출입도 금지되고 고용도 금지되는 업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일반 게임 제공업은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을 보시면 비디오물 감상 실험입니다. 비디오물 감상 실험. 여러분 이 비디오물 감상 실업도 당연히 출입, 고용 모두 금지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비디오물 소극장업. 여러분 여기 가서 영화 볼 수 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고용은 금지되고 출입은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X입니다. 따라서 출입도 금지되고 고용도 금지되는 것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사항을 여러분들 꼭 읽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82번 볼게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자, 여러분 연령 규정. 19세 미만이죠.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시면 1번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입니다. 여러분 미수범 처벌 규정에 해당하죠? 맞죠 여러분? 강간강제 추행 등 성착취물 제작, 수입 또는 수출, 매매행위, 강요행위 4가지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팔도로 권유. 여러분 유인과 권유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질적인 매매 행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이 아동 청소년 성보호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를 범한 당사자가 소년이에요. 참, 그러면 너무 많이 슬프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년이 죄를 범하였으면 만약에 좀 정상을 참작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은 반드시 명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르긴 저질렀으니까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인데요. 제가 이 지문은 제일 싫어하는 지문이에요. 이 지문을 읽을 때마다 조금 화가 나요. 자, 보세요. 음주 또는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는 자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심신장애자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감면 규정 적용하면 안 되죠. 맞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왜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 법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X입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하여 제법 관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조금씩은 바뀌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뭐 술 자기가 먹어놓고, 자기가 심신장애 상태에 유발시켜놓고, 범죄 저지르면 심신장애 주장한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죠. 그러나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583번 보겠습니다. 자,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1번 보겠습니다. 아동 등이란 실종 신고 당시.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실종 신고 당시입니까? 아니죠. 실종 당시입니다.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실종 당시입니다. 실종 당시 18세 미만입니다. 자, 그리고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이건 맞습니다. 여러분, 실종 신고 당시 18세 미만이 아니고 실종 당시 18세 미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발생질환,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인이 실종 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진술하지 못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실종 가출 발생 후 10일? 여러분, 발생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1개월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발견지가 나오죠. 발견지는 보호 중인 장소죠. 그런데 여기는 발견한 장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장기 실종 아동 등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는 천년 실종 아동. 명확하게 O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참 이 용어 규정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 순경 채용 시험에서는 이 실종 아동 등은 그나마 다른 법률에 비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584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폭력 범죄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검사가 판사에게 임시 조치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임시 조치의 내용에 해당하느냐를 봐야겠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럼 보시면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자, 그리고 여러분 이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위탁 아니죠, 여러분. 뭡니까? 전기통신 접근 금지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이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 후에 긴급 임시조치 할 수 있죠. 자, 긴급 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청구해야 됩니다. 옵니다. 유기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죠. 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예,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85번 볼게요. 자, 여러분 계속 반복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는 맞죠? 실종 신고 당시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19세 아니죠. 18세 미만이죠. X.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이 문제는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8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많이 했죠?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네요. 자, 그러면 살인은 그냥 살인이죠. 가정폭력 아닙니다. 폭행 포함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상해 포함되죠. 영아 유기, 특수공갈 모두 포함되죠. 살인은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가정폭력 범죄 유형 구분하는 거 여러분들 도사가 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587번 보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범죄 연령 규정 18세 미만이죠. 자, 그러면 답 바로 나왔죠? 1번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나머지 보기 지문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88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폭력 범죄 옳은 것.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 또 살펴봐야겠죠. 자, 봅시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죠. 뭐 당연한 거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가정폭력 행위자네요. 공동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없다? 여러분 고소권자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서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죠. X. 자, 가정 구성원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플러스 사실혼 관계도 포함하죠. 그래서 옵니다. 자, 가정폭력 범죄 검사에게 송치 다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하자라는 의견 제시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고소권자가 없을 경우에 검사의 고소권자 지정 10일 이내였죠? 맞죠? 그리고 지정하여야 한답니다. 지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4번 총 3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89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여러분 무엇이 있나요? 응급조치 이런 것들이 있죠. 틀린 것은 긴급치료가 필요하면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야죠. 자,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로 인도. 여러분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 관련해서 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X. 자, 리을은 여러분 우리 자주 보는 지문이죠. O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것은 니은, 디귿 2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90번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도 너무 쉬운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여기 3번 보세요. 응급조치는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 72시간이죠. 그리고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했죠. 너무 명백하게 답이 보이죠? X. 정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지문이 많기 때문에 일부 넘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91번 봅시다. 자, 가정폭력범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1번을 보시면 응급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재발 우려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긴급 임시조치 할 수 있죠. 그래서 옵니다. 맞죠,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함정에 빠졌네요. 여기 보세요. 검사의 임시조치 결정? 여러분들, 임시조치 결정은 검사가 하는 거 아니죠? 판사죠, 판사. 와, 여러분들, 이런 함정 문제를 출제를 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X. 재밌죠?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니다. 자, 모욕, 명예훼손, 재물손괴, 강간, 강제추행 모두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죠. 5가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 정신, 재산 피해 그리고 사실혼 관계자도 포함하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이런 함정을 만들어 놓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검사가 임시조치 결정할 수는 없죠. 임시조치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판사가 결정하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592번 보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범죄. 또 여러분 봅시다. 연령 규정. 18세 미만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 여러분 응급조치상의 격리입니다. 그런데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72시간이죠. 맞죠? 그리고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이 명백하게 X죠.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머지 지문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593번 보겠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연령 규정은 19세 미만이죠.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1번 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 의사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가를 제공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유, 팔도록 하는 대가 제공,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른의 입장에서는 보호 차원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했네요. 그리고 알선 행위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 성을 사는 사람이,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네요.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까? 처벌할 수 있죠. 그래서 X입니다. 여러분들 그 인식 유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연령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 인정되죠. 우리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유인, 권유하는 행위 그 자체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O가 되겠죠. 여러분 이 593번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조금 헷갈리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다면 문제를 못 풀 수준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593번입니다. 자, 아동학대 사건, 적절한 것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물어보고 있겠죠. 응급학대 범죄의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출동했네요. 거기서 즉시 행하는 조치는 임시조치가 아니라 응급조치죠.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격리조치는 72시간을 기한으로 하죠. 그래서 X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임시조치는 법원의 판사가 결정하죠. 그래서 아동학대 행위자의 권한 그리고 자유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조치 맞습니다.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 긴급 임시조치 여러분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주거로부터 퇴거 격리, 그 다음 100m 접근 금지, 그 다음 종류가 뭡니까 여러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죠. 그런데 여기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라고 했네요. 이건 여러분들 임시조치 중에서도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4번도 X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595번 보겠습니다. 자, 실종 아동과 관련된 거네요. 적절한 것. 자, 보시면 장기 실종 아동 등.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실종된 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실종된 지가 아니고 신고 접수 시죠. 보호자로부터 신고 접수 시 후부터 48시간 경과 후에도 발견되지 않으면 장기 실종 아동이죠. 여러분들 이 용어 규정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함정이 많아요.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신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이건 쉽죠. 그리고 답이 명확하죠. 자, 다음 여러분 보호시설 무연고자, 즉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까? 무조건 입력 대상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X입니다. 자, 아동 등.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동 등이라는 것은 세 가지였죠. 18세 미만인 자, 실종 당시 18세 미만, 그 다음에 지적 정신성 자폐성 장애인, 그 다음에 치매 환자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약취 유인,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경우 여러분들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당 42강 수업에서 595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역시 생활안전경찰활동에서 경비업법, 경범죄처벌법, 그리고 아동, 여성, 청소년 경찰 업무 전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다양한 기출문제가 있고 그 양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42강 수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 43강 수업에서 여러분들 이제 생활안전경찰활동 관련 남은 문제를 모두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반복됩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지문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43강 수업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